수능 다시 치는 이유가 뭔가요? 대학을 또 가시나요? 전 남편이랑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 멘탈 유지했을 것 같아요. 그 힘든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 보니까. 안녕하세요, 문지유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만 구독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DM으로도 정말 질문이 많이 오고 댓글에도 질문이 정말 많이 달렸는데 이번 기회에 Q&A를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미미누 나오신 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2024년 6월 달에 부산에서 촬영했던 길거리 수학 챌린지에 나갔었고요. 기하 문제를 암산으로 풀어내서 그게 미미미누 채널에 나왔었습니다. 의대 자퇴한 진짜 이유가 뭐예요? 일단 이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요. 저 같아도 진짜 궁금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수험생이라면 한 번쯤 꿈꿔본 그런 목표가 바로 의대잖아요. 그런데 그 의대를 저도 정말 너무너무 원했었고 힘들게 재수까지 해가지고 들어간 의대였는데 어떻게 도대체 왜 자퇴를 했냐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았고요. 온라인상에서도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많이 들은 질문이었거든요. 일단 의대 공부량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공부 암기이기도 했고요. 의대 공부량 자체가 너무 많은 것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하기 싫은 공부에다가 공부량까지 너무너무 많으니까 막 2주에 한 번씩 시험 치고 이러는데 수업 한 개만 들어도 PPT가 100장이 넘어가요. 그 공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퇴를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하게 왔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혼도 겹치고 이러면서 인생에서 좀 힘든 일들이 많이 겹쳤어요. 그래서 이 길은 제 길이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제가 살기 위해서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자퇴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의대 자퇴하고 나서 후회한 적 없나요? 재입학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단 수험생 혼자서 수험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또 얼마나 많이 서포트를 해주시고 정신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같이 힘들어서 공동의 목표를 이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저를 의대에 보내기까지 엄마의 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엄마도 정말 많이 힘들어 했고요. 자퇴를 결정하기까지 제가 망설인 가장 큰 이유도 엄마가 좀 컸습니다. 제가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서 이뤄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도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됐고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는 아직도 의대에 미련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자퇴한 걸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입학 생각이 없냐는 질문도 정말 많았고 어떤 분들은 어차피 재입학 가능한데 잠깐 쉬고 돌아가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재입학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재입학이 가능은 합니다. 다른 학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울산대 의대는 TO가 나면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재입학 신청을 한다고 바로 재입학이 다 되는 것은 또 아니고 이 학생이 돌아왔을 때 제대로 졸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이제 회의도 하시고 심사 과정을 거쳐서 재입학을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재입학 생각이 없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IQ 테스트 해본 적 있어요? IQ 테스트라는 게 저는 따로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웩슬러 지능검사 그게 IQ 테스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IQ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진짜 힘들었는데 정신과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온갖 검사를 처음에 다 했는데 그중에 웩슬러 지능검사가 섞여 있었더라고요. 결과는 일단 이쪽에 띄워드릴 건데 종합해서 122가 나왔었고요. 처리 속도가 되게 낮게 나왔는데 이게 여기 분석 결과에 보면은 애가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정상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추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높게 나와가지고 130이 넘게 나와서 이 중에서는 만점 맞은 것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거에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결혼을 왜 그렇게 일찍 했어요? 결혼을 왜 일찍 했냐?
사실 대답이 되게 간단한데 저는 원래부터 일찍 결혼하는 거에 대해 있어서 로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내 편이 생겼으면 좋겠고 빨리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갈 가족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런 로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찍 결혼을 하고 싶었고요. 그 와중에 일찍 결혼하고 싶은 분을 만나가지고 타이밍이 좀 잘 맞아서 일찍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엄마가 27살 때 결혼을 하셨나? 그래가지고 엄마랑 비슷하게 일찍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전 남편 의사인가요? 의대 동기였나요? 일단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의대를 다녔으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전 남편 의사 아니고요. 의대 동기도 아니었어요. 저는 CC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타교 의대생이랑은 연애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전 남편은 의사가 아니고요. 의대 동기도 아니었습니다. 이혼 결심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남녀 사이에 연인 사이든 부부 사이든 남녀가 헤어지는 데에는 그다지 다양한 이유가 있지 않거든요? 뻔한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전 남편이랑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니, 헤어졌다니까요. 전 남친이랑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이는 지금 누가 키우고 있고 얼마나 자주 보러 가나요? 저희 아들은 아기 아빠가 키우고 있고요. 면접 교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면접 교섭을 하러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수능 수학을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수험생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일단 올해까지 라스트 댄스가 있고요. 다음 연도부터는 교육과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실전 모의고사를 세상에 내놓는 게 목표이고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엔젤을 좀 출판할 계획이 있습니다. 수능 다시 치는 이유가 뭔가요? 대학을 또 가시나요? 어느 과,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시나요? 일단 이거를 제가 엄청 고민 중이거든요? 원래는 전 과목을 수능을 다시 치려고 했어요, 올해. 라스트 댄스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수능 치는 걸 원래 재밌어 했기 때문에 전 과목 수능을 좀 쳐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켰더니 굳이 언니 전 과목을 칠 필요가 있을까요? 이래가지고 제가 수학만 칠지 어쩔지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대학을 다시 갈 생각은 당분간은 없습니다. 딱히 어느 과, 어느 대학이 목표라서 수능을 치는 게 아니고 이번 교육과정 마지막 수능이 어떤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건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선택 과목은 뭐 고르는 게 유리한가요? 일단 지금 우리 수험생 친구들 너무너무 선택해야 될 게 많죠. 과탐만 하더라도 8개예요. 물화생지 1, 2 해가지고 8개에다가 사탐도 있고 수학도 미적, 기하, 확통 이렇게 3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 국어도 언매, 화작 이런 식으로 선택할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이 표점이 잘 나온다 이런 유불리를 따지는 것도 있어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신 발언을 하자면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을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고2 때 화생러에서 물화러로 노선을 틀거든요. 선택 과목을 바꾼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하던 거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너무 이게 성적이 안 나오니까 좀 표점으로 유리한 과목이더라도 이거를 포기를 하고 표점이 약간 불리해질 수 있지만 내가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으로 갈아타는 게 맞는지 이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생하다가 물화로 생물에서 물리로 갈아탄 경우인데 생물 점수가 너무너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치면 맨날 3등급 나오고 이랬어요. 제가 외우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지 않나요? 그래서 외우는 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생물 공부를 하기 너무너무 싫었고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공부를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리로 저는 갈아탔거든요. 그래서 갈아타자마자 실제로 50, 50 이렇게 과탐이 만점이 나와가지고 현역 수능 그리고 재수 수능까지 쭉 물화로 굳혀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물화 표점이 낮아가지고 연대의대를 못 썼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2개 틀렸는데도 연대를 못 쓰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물리화학을 선택한 걸. 제가 생물 선택했으면 메이저 의대 못 갔을 것 같아요. 선행 안 하면 진짜 불리한가요?
선행도 정말 고민이 많죠, 우리 친구들. 선행학습은 일단 선행을 떠나서 그 교육과정을 여러 번 돌리는 거는 여러 번 돌릴수록 좋다고는 생각해요.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내용을 공부하는데 이거를 한 번 본 친구랑 10번 본 친구랑은 문제를 잘 푸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여러 번 본 친구가 유리하겠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선행이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본인 학년에 맞는 진도부터 잘 따라가야 선행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본인 것도 잘 못하면서 중학교 수학도 못하는데 고등교육과정을 다 선행을 끝낸다.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께 잘 된다, 여유가 좀 있다, 나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선행을 좀 많이 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지금 하는 것도 너무너무 버거워요. 지금 따라가는 것만 잘 따라가는 게 제 목표예요. 이러면은 선행을 굳이 안 하고도 좀 자기 페이스에 맞게 공부를 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힘든 일이 이렇게 많았는데 멘탈을 어떻게 유지했어요? 여러분, 저 멘탈 유지했을 것 같아요. 진짜 멘탈 바사삭이었어요, 그때. 완전 박살 났었어요. 제가 작년에 진짜 지옥을 살았거든요. 진짜 지옥이었어요. 삶 자체가 지옥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고 힘든 일이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한꺼번에 옵니다, 힘든 일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게 와요. 근데 저는 제 특성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힘들 때 혼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더 힘들어지거든요. 더 우울해지고.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해가지고 힘들다, 나 이래서 우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제가 제일 친한 친구한테도 맨날 전화했어요. 맨날 전화해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은 내 감정이 어땠고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제가 울산에 타지에 있었기 때문에 제 가까운 사람들이 옆에 있어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화로라도 그렇게 좀 함께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었고, 결국에 내가 나 자신을 위로해줘야 돼요. 내가 힘든 걸 스스로 일단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그걸 부정하고 힘들면 안 돼, 힘들면 안 돼, 이렇게 나를 옥죄다 보면은 제가 더 힘들어집니다. 본인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우야, 너 지금 힘들구나, 이렇게 제가 저 스스로한테 좀 말을 해주고 스스로를 좀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 너 힘들겠다, 이러면서.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 그렇잖아요. 와닿지가 않잖아요.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진짜 말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도 이 말을 하게 되네요.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참 많다. 저는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 힘든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 보니까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도 상당히 많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에 지나가거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좀 멘탈을 챙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대 생활, 결혼, 이혼, 육아 중에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꼽으라면은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우선 이혼부터 생각해 볼까요? 이혼 당연히 힘들죠. 이혼을 생각하는 과정도 힘들고요.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혼 자체가. 내가 선택한 배우자가 나랑 맞지 않는다는 걸,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게 진짜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자존감도 되게 많이 낮아지고요, 이혼을 겪으면서. 그리고 이혼 과정 자체도 귀찮고 힘들어요. 법원에 2번인가 3번인가 가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데, 육아도 마찬가지. 육아도 너무너무 힘든 게, 엄마들은 아시죠? 신생아 때 특히 2시간에 한 번씩 애 밥을 먹여야 돼요. 근데 분유는 뿅 하고 나오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 물 온도 맞춰야 되죠? 분유포트에다가 물 온도 40도에서 50도 사이 맞춰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젖병 꺼내가지고 그 눈금에 맞게 딱 맞게 물 따라가지고 분유 몇 스푼 맞춰가지고 딱 넣어야 되고, 그걸 또 그냥 막 섞으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막 섞으면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공기를 먹으면 애기가 배가 아파요. 배앓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배가 아프니까 또 울어요. 그러면 나는 잠을 못 자요. 엄마는 잠을 못 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돌 이렇게 섞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분유를 앞타밀을 먹였었어요. 앞타밀이 진짜 안 녹아요, 물에. 와, 진짜 애는 배고프다고 울고 있고, 나는 잠도 못 자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분유를 돌돌돌돌 말고 있고, 진짜 힘들어요. 밥 먹이고 나서 트림 시키고 나서 딱 재워가지고 눕힌 다음에 또 2시간 있다가 애기가 깨요, 배고파서.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그냥 엄마는 아기를 키우면서 잘 수도 없고 제대로 밥을 챙겨 먹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어요, 심지어. 아니, 씻으러 갔다가 아기 울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혼과 육아를 넘어서서 의대 생활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1위로 의대 생활을 뽑겠습니다. 이게 진짜 방대해요. 양 자체가 방대해요. 공부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고 게다가 이게 나랑 맞지 않는 공부다? 암기를 정말 싫어한다? 그러면 의대 공부 정말 버틸 수 없어요. 수능의 1000배, 1000배. 진짜 공부량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매주 시험 치는데 F 하나만 떠도 유급입니다. 유급이면요. 뭐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 있어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해야 2학년이 끝이 나면은 1부터 3까지 갔을 때 유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3부터 이어서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에서 유급당했으면 다음 연도에 1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이걸 1부터 3까지 해봤으니까 쉽냐? 그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힘듭니다. 진짜로. 와, 진짜 죽을 맛이었어요. 의대 공부할 때. 의대생들 진짜 대단합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게 내적인 걸 말하는 건지 외적인 걸 말하는 건지 둘 다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둘 다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외적인 거. 저는 눈이 동글동글하고 좀 눈이 큰 남성분을 선호하고요. 저는 키를 보지는 않는데 비율을 봐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본인보다 남자친구 얼굴이 작으면 되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비율 좋은 남성분들이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내적인 거는 저는 다정한 사람한테 너무너무 약해요. 다정한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는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이유 이런 거에 진짜 공감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저는 나쁜 남자 만나기 싫어요. 저는 제 친구들이 저한테 네 남자친구 너무 착해서 재미없지 않아?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소원이에요. 저는 착한 남자, 다정한 남자 너무너무 좋아해요. 다정함이란 뭐냐 했을 때는 조금 아빠 같은 모먼트를 느낄 때 좀 설레는 것 같아요. 다정하다고 느끼고. 약간 제가 K 장녀다 보니까 제가 누군가를 챙기는 게 훨씬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항상 누군가를 챙겼어야 됐어요. 뭐 동생이 됐든 누가 됐든. 근데 상대가 나를 챙겨주고 있어. 그러면은 좀 다정하다고 느끼고 설레는 것 같아요. 약간 웹드라마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길거리에서 연인이 싸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오토바이가 슉 지나갈 때 그때 남자친구가 싸우는 와중에 여자친구를 이렇게 감싼다든지. 그러니까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남자는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구나. 이런 게 조금 설레는 포인트? 다정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MBTI가 뭐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T로 오해를 하고 계시던데 저는 ESFJ고요. ESFJ가 제가 알기로는 16가지 유형 중에 제일 사교적인 MBTI로 알고 있거든요. 사람 제일 좋아하고 저는 낯선 사람도 좋아하고 원래 친한 사람도 좋아하고 그냥 사람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진짜 오디오가 비지 않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특히 나머지는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S랑 N 중에서 N이 진짜 낮고 S가 거의 9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T로 자꾸 오해들 하시는데 아마 제가 되게 두갈식으로 막 좀 세게 말하는 릴스를 많이 올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완전 F고요. 좀 말투에 상처받고 좀 서운해하고 그런 좀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진짜 J인 것 같긴 한 게 저는 P로 오해도 많이 받는데 저는 계획 다 세우거든요. 저는 플랜 A, B, C, D, E 조금 변수가 생기는 걸 싫어하긴 해가지고 좀 플랜을 많이 세우는 편이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나 다른 J들에 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게 잘 없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공부는 머리가 중요해요? 노력이 중요해요? 일단 이게 어떤 공부냐에 따라서 되게 답변이 달라질 것 같은데 아마 수능 공부 이야기 하시는 거겠죠. 수험생 여러분이니까. 제가 인생에 굴곡이 참 많았잖아요. 다사다난했잖아요. 근데 진짜 세상에 노력으로 다 되는 게 정말 몇 개 없어요. 노력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몇 안 되는 노력으로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수능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교육과정 내에서 시험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더 유리하긴 하겠죠. 더 빨리 공부를 하고 더 빨리 습득을 하고 좋은 점수가 나는데 좀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친구들이 절대 그들을 뛰어넘을 수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능 공부는 정말 노력의 영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주 본 적 있나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것도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DM으로 어떤 분이 저한테 생일이랑 태어난 날짜 물어보면서 자기가 대신 봐주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진짜 궁금한가 봐요. 오르비였나? DC였나? 어디 커뮤에도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제 사주 궁금하다고. 좀 인생이 스펙타클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20대 때 좀 힘든 게 몰려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사주 얘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진짜 자주 사주를 봤거든요. 사람이 언제 사주를 보겠습니까? 저는 힘들 때 많이 봤거든요. 이혼 앞두고 있을 때, 이혼 고민할 때, 뭐 재수할 때, 재수 앞두고 있을 때 이럴 때 많이 봤는데 제가 그래서 사주집에 유튜브 촬영해도 되냐고 지금 문의를 해놔가지고 곧 촬영을 해올 거예요. 그래서 사주 얘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롱폼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점도 봤는데 그게 진짜 잘 맞았거든요. 진짜 무섭게 맞았어요. 저보고 지금 곧 결혼하면은 빨리 결혼하면 이혼한다고 했거든요. 100%. 예, 근데 뭐 이렇게 됐고요. 신점 얘기는 제가 조금 매운맛이라서 많이 맵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리기는 조금 그렇고 제 인스타 구독자들한테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Q&A를 좀 찍어보았는데요. 어떻게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나요? 앞으로도 궁금한 점들 차근차근 제가 제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 볼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컨텐츠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